새벽 4시. 저는 오늘도 비닐하우스에서 눈을 뜹니다. 또 못 잤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비닐하우스 특유의 냄새. 제가 왜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4세 김철수입니다. 이혼 후 15년 홀로 살아온 저에게 유일한 동반자는 불면증이었습니다. 통장을 꺼내봅니다. 잔액 7,030만 원. 이게 전부야. 내 인생 74년이 고작 이것뿐. 무릎이 아프고 허리는 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 바빠서 이번 달도 못 찾아뵙겠네요. 아들의 전화가 왔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잘 지내고 있다. 거짓말이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김치, 된장, 계란 3개. 이번 달도 이것으로 버텨야 합니다. 국민연금 35만 원. 집세 내고 나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병원비는 또 어떻게 하지? 무릎 관절염, 고혈압, 당뇨. 약값 만월 15만 원.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왔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사람을 만나는 곳입니다. 철순 씨, 오늘도 오셨네요. 65세 박정희 씨가 반갑게 맞습니다. 혼자 있으면 답답해서 무료 급식을 받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러게. 살기가 점점 힘들어져. 그런데, 철순 씨, 괜찮은 투자 정보가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박 씨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계좌 화면에 숫자들이 올라갔습니다. 실시간으로 돈이 불어나요. 저는 놀라서 눈이 커졌습니다. 뭐예요, 이게?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예요. AI 자동 투자 시스템이래요. 박 씨가 설명을 이어갑니다. 한 달에 최소 50% 수익 보장. 원금도 언제든 회수 가능해요. 그런 게 가능해요? 제가 3개월째 하고 있어요. 처음엔 1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500만 원 됐어요. 근데 왜 저한테? 철순 씨가 너무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서. 같은 처지끼리 도와야죠. 대신에 아무한테도 말하시면 안 돼요. 박 씨가 공감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남편이랑 이혼하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시작했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의 말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번 설명회라도 가보실래요? 강요는 안 해요. 그냥 들어만 보세요. 저는 솔깃한 제안에 설명회에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여러분, 노년 생활의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강당에는 200명이 넘는 노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 49.6%, OECD 1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AI 시대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분위기와 강연에 압도되었습니다. 실제 수익 인증 보여주실 분. 수십 명이 손을 듭니다. 저는 2천만 원 투자해서 한 달 만에 4천만 원 됐어요. 저는 5천만 원이 1억 됐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익이 오르는 그래프를 보는 내내 현혹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 박 씨가 다가왔습니다. 어때요?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사기는 아닐까요? 철순 씨, 저를 못 믿으세요? 3년을 함께한 제가 철순 씨를 속이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100만 원만 시험 삼아 해볼까? 다음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고 계좌 연동하여 1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시간 후 수익 발생 3천 원. 하루 뒤 돈이 불어나더니 일주일 만에 115만 원이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박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말 되네요. 그럼요. 더 넣으실래요? 조금 더 지켜보고. 철순 씨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다음 달부터는 신규 가입 중단된대요. 재촉하는 박 씨의 말에 저는 500만 원을 추가 입금하였습니다. 다음 날 8만 9천 원. 이틀 후 15만 6천 원. 사흘 후 23만 4천 원.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게 실화야? 그리고 2주가 지난 뒤 600만 원이 823만 원이 됐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믿기지가 않아서 저는 출금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100만 원 출금 신청 다음 날. 은행 입금 100만 원. 정말 들어왔어. 이제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저는 박 씨에게 저녁을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철순 씨 인생 역전 기회예요. 큰 돈 넣으면 큰 돈 법니다. 그래도 7천만 원은 너무.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박 씨가 폰을 보여줬습니다. 저 어제 8천만 원 더 넣었어요. 이제 총 1억 3천 투자 중이에요. 한 달 후면 2억 6천이 돼요. 그럼 평생 이자로 살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7천만 원이 1억 4천이 되면 월 이자만 700만 원. 집도 옮기고 병원도 제대로 다니고 아들한테 용돈도 주고 74년 고생의 보상이 눈앞에 있습니다. 저는 달콤한 상상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7,030만 원 전에 이체하시겠습니까? 네. 직원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어디에 쓰시는 건지. 아, 그냥 적금 옮기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을 했죠.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 돈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낀 저는 은행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 수령자 신이 6천만 원까지 가능하십니다. 이자는요? 월 40만 원 정도입니다. 해주세요. 총 1억 3,030만 원. 인생의 모든 것을 건 도박. 앱에 숫자가 올라갑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박 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박 씨가 축하 메시지를 보냈죠. 철순 씨, 대박이에요. 한 달 후엔 억만장자. 첫째 주 580만 원. 둘째 주가 되니 1,200만 원이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수익은 3천만 원이 넘었죠. 그런데 다음 날 앱이 서버 점검 중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열리지 않습니다. 다음 날에는 접속 오류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저는 등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한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한번.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인터내셔널요? 그런 회사 없는 것 같은데요, 어르신. 사기 같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을 노린 이런 사기 사건이 많습니다. 그럼 제 돈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회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범인들 대부분이 해외로 도피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리 힘이 풀렸습니다. 첫 대출이자 고지서 40만 원 독촉장이 왔고 다른 고지서에는 3개월 연체 시 단전단수하겠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사기당했다고요? 1억을? 미쳤구나 하겠지. 밥 대신 물과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돈이 없어서 약도 사지 못했습니다. 철순 씨 집세 3개월 밀렸어요. 이번 달까지 못 내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미안하지만 나가셔야 해요. 짐을 싸는 손이 떨립니다. 세월이 담긴 앨범을 바라봅니다. 이혼 전 찍은 가족 사진, 아들 돌잔치 사진. 지낼 곳을 찾다가 도시 외곽 비닐하우스를 발견했습니다. 월세 10만 원. 빗물이 새고 바람이 통합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6개월 만에 10kg이 빠진 얼굴. 이게 나야? 매일 새벽. 죽을까? 오늘 죽을까? 다리 위에 서봅니다. 강물이 까맣게 보입니다. 한 발만 내디디면. 하지만 아버지, 아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못하겠다. 그래도 못하겠다. 비겁하게 돌아서서 다시 비닐하우스로 돌아갑니다. 다음 날 휴대폰을 통해 뉴스를 보았습니다. 인터내셔널 대표 등 13명 검거. 피해액 4천억 원, 피해자 3만 명. 화면에 모자이크된 실루엣을 보니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머릿속에 그들을 그려보았으니까요. 그 안에 강연자와 박 씨가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박 씨였습니다. 뉴스에서는 그들의 수법이 공개적으로 보도됩니다. 초기 소액 투자자에게는 실제 수익 지급,
신뢰 쌓은 후 거액 투자 유도,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 수익 지급, 전형적인 폰지 사기. 처음부터 다 짜고 친 거였구나. 피해자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전 재산 날렸습니다. 자살 시도 3번. 가족들이 등 돌렸어요. 저와 비슷한 사연들의 사람들 인터뷰 영상이 나왔습니다. 저는 수소문하여 피해자들의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저는 2억 날렸어요. 저는 집 팔고 전세금까지. 저는 자식 학자금 대출까지. 모두가 울었습니다.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중 한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약 좀. 알고 보니 돈이 없어 매일 먹어야 할 약도 못 사서 먹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저는 비닐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1년.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간신히 겨우 하루하루 폐지를 줍습니다. 하루 3,000원, 한 달 9만 원. 이걸로 월세는 겨우 낼 수 있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 줄 서 있는 노인들 뒤로 줄을 서봅니다.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노인도 있습니다. 나도 사기당했어. 투자한다고 했는데 자식들은 모르지. 오늘도 그렇게 끼니를 때우고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박철순 씨, 인터뷰 좀 해주세요. 내키지 않았던 저는 뭐하러 인터뷰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다른 분들 똑같은 피해 당하지 않도록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 말에 동해 저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발 믿지 마세요. 친한 사람도 이웃도 돈 얘기 나오면 도망가세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비닐하우스 너무 춥습니다.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합니다. 자식들에게 이야기도 못하겠어요. 사기꾼들은 지옥에나 가세요. 당신들 부모도 늙습니다. 천벌 받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기꾼은 천사의 얼굴로 옵니다. 3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에게 저도 당했습니다. 그만큼 기다린 거죠. 절대 사람 믿지 마세요. 저처럼 됩니다. 그렇게 저는 눈물로 얼룩진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6년 전 베트남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으셨다는 소식이었죠.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기억이 사라져도 어머니가 끝내 잊지 않은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진단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듣던 날, 저는 베트남의 좁은 원룸에서 전화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라는 단어는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천장은 천장이 아니고 바닥은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제 머릿속 어머니는 늘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저를 키우며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한 분. 저는 그런 어머니가 늙어간다는 사실조차 부정하며 살았죠. 그런데 치매라니. 그런 어머니를 홀로 둘 수 없기에. 그렇게 저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뭐 드셨는지 있는 것쯤이야. 나이 들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합리화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같은 질문을 수십 번씩 반복하셨고 집 앞에 나갔다가 길을 잃고 돌아오시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제 일이 늦게 끝나면 새벽이 되더라도 기다려주시던 어머니. 그 시절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혹시 그때 제대로 못 주무셨던 수많은 밤들이 어머니의 병을 불러온 건 아닐까? 죄책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속으로 수십 번 다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돌봐야 한다. 자식된 도리로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따며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결심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어머니의 돌봄은 단순히 사랑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의료비, 간병비, 재활치료비, 거기에 생활비까지 모든 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돈을 벌기 위해 일터를 전전하고 밤에는
어머니 곁을 지키며 간병을 했습니다. 제 몸은 점점 갈라진 빙판처럼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화가 아니라 제 자신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왜 나는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가? 왜 이 길은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가?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이미 중년의 아들이 아니라 또 하나의 늙은 노인 같았습니다. 가족들의 무심한 말은 제 어깨를 더 짓눌렀습니다. 여동생은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 옆에 있으니 다행이야. 나도 마음은 쓰이는데 회사 일 때문에 도저히 못 가.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무게는 제 몫이었죠. 어머니가 새벽 2시, 3시마다 깨어 저녁 먹자 하실 때마다 저는 눈을 부릅뜨고 따라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질 때가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자요. 지금 새벽이잖아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슴 한쪽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화를 내는 건 최악의 선택이라는 걸 알면서도 피곤과 절망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과연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생존일까? 주머니 사정은 더 악화됐습니다. 간병인을 쓰자니 비용이 너무 컸습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 더 오래 일해야 했고, 그럴수록 어머니 곁에 있을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돌봄과 생계 사이에서 제 삶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길을 계속 걷는다면 저도 함께 무너질 거라는 것을, 어머니만 잃는 게 아니라 제 삶도 잃게 될 거라는 것을. 고민이 깊어질 때 친구 정민이는 말했습니다. 철수야, 너 혼자 다 짊어질 필요 없어. 요양원도 방법이야. 그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떠오를 때마다 버림이라는 두 글자가 그림자처럼 뒤따랐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저는 끝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가슴 속에서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울음이었습니다. 사랑이었고 죄책감이었고 분노였고 체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옆방에서 들려왔지만 그날따라 그 소리는 마치 낯선 사람의 숨결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무너졌습니다. 집안일은 쌓이고 어머니의 증상은 더 심해졌고 마지막으로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요양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날, 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이건 버림이 아니라 어머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너는 결국 어머니를 버린 거야.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내가 없어서 무섭진 않을까? 내 얼굴을 기억이나 하실까? 그리고 저는 모릅니다. 앞으로 어머니와 제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새벽 2시 요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니께서 밤새 복도를 서성이고 계십니다. 계속 아들을 찾으세요. 전화를 붙잡은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급히 달려간 요양원에서 마주한 어머니는 낯선 아이처럼 불안한 눈빛을 하고 계셨습니다. 철수야, 내 아들이 어디 갔니? 내 아들 좀 찾아줘. 어머니는 간호사의 손을 뿌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손을 잡았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당신 누구야? 내 아들 어디 숨겼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존재가 지워진 듯한 충격. 평생을 어머니의 아들로 살아왔는데 정작 어머니에게서 그 사실이 지워지는 순간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요양원 면회실.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 엄마하고 부르자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선생님.
제가 누구인지 어머니는 완전히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 저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꿀꺽 삼키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엄마. 저 왔어요. 오늘은 기분 어떠세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언제 오나 보고 싶은데. 그 순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제 앞에서 제 손을 잡으면서도 저를 찾고 계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기다리는 노파의 곁에 앉아있는 낯선 방문객일 뿐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모신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포근했고 봄바람이 연두빛 잎사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이라 그런지 어머니 얼굴에는 모처럼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저 분수 봐요. 물이 얼마나 시원하게 솟는지. 제가 손가락으로 분수를 가리키자 어머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순간 저는 어린아이처럼 손뼉을 치며 웃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치매라는 잔혹한 그림자도 잠시 잊은 듯 그 순간에 어머니는 분명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을 위해 저는 오랜 후배이자 사진작가인 친구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와 사진을 꼭 남기고 싶어. 그동안 같이 찍은 게 별로 없어서. 후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분수 앞에서 활짝 웃는 모습, 제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장면. 그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장면 속에서도 저의 가슴 한켠은 알 수 없는 불안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낯설게 물었습니다. 저, 누구세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제 손을 잡고 있었는데 어머니 눈빛에는 낯선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입에서 처음으로 존댓말이 나왔습니다. 아, 저 죄송한데 누구신지.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머릿속이 공허해지고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잊었다. 그 한마디가 가슴을 갈라놓는 칼날처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후배가 눈치를 채고 카메라를 잠시 내렸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 했습니다. 치매 환자를 지적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의사 선생님께 수십 번 교육받았던 말. 지적하지 말고 부드럽게 넘어가라. 엄마,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가방에서 꺼내온 작은 찰흙과 화병, 모형을 내밀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면 두뇌 자극에 좋다기에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흰 화병 위로 파스텔빛이 조금씩 번져갔습니다. 어머니, 너무 잘하시네요. 정말 꼼꼼하시다. 제가 과장되게 칭찬하자 어머니 입술에 미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순간 아까의 존댓말은 없었던 일처럼 사라지고 어머니는 다시 아이 같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여전히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그 차갑고 낯선 순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수 소리는 여전히 시원하게 솟아올랐지만 제 귓가에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찍힌 사진에는 어머니의 환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필름에는 어머니가 제게 던진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 누구세요? 그 한마디가 앞으로 우리 모자 사이에 어떤 균열이 벌어질지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며칠 후 어머니를 모시고 좋아하시던 평양냉면집을 왔습니다. 낡은 간판, 좁은 출입문, 그리고 묵직한 국물 냄새. 제가 일부러 선택한 장소였습니다. 어머니의 고향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던 음식이 바로 냉면이었으니까요. 엄마, 여기 엄마가 좋아하시던 냉면집이에요. 옛날 생각나실 거예요. 자리에 앉자 어머니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단번에 떠올린 사람처럼. 잠시 후 근사한 그릇 2개가 나왔습니다.
면발이 차가운 육수에 잠겨 있었고 삶은 계란과 오이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젓가락을 집으시더니 능숙하게 면을 집어 올렸습니다. 뚝뚝 끊어지는 면발을 보시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이게 평양냉면이지. 우리 아버지가 늘 그러셨잖아. 냉면은 자르는 게 아니라고. 그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은 뭉클해졌습니다. 치매로 흐려진 기억 속에서도 어머니는 수십 년 전 고향의 맛을 정확히 기억해내고 계셨습니다. 여기 마당에 강아지가 있었어. 장독대도 있었지. 큰 장독이 3개, 작은 게 4개. 그 옆에 있던 살구나무. 기억나?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어린 시절 고향집을 그리듯 조곤조곤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생한 묘사가 너무도 또렷해서 저는 잠시 착각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자리에 고향집이 펼쳐져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표정이 흐려지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여기 어디야? 집은 언제 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고향 이야기를 또렷하게 말씀하시던 분이 이제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하셨습니다. 엄마, 지금 냉면집이에요. 방금 맛있게 드셨잖아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시며 웃어 보이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깜빡했네. 그 웃음은 짧았지만 제 눈에는 잔인할 만큼 슬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어머니의 머릿속에는 고향의 장독대는 남아있는데 불과 몇 분 전 먹은 냉면은 지워져 버리는 걸까? 어떤 기억은 강물처럼 남아 흐르고 어떤 기억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걸까? 차 안에서 며칠 전 집 전화로 걸려온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정훈아, 나 여기 있는 거 알지? 곧 오지? 스마트폰 시대에 집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계셨던 어머니. 그 오래된 숫자, 조합은 끝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충격이 다시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분명히 무너져가는 기억의 숲속에서도 지켜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왜 남아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웃음과 질문, 그리고 전화벨 소리가 뒤엉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세상 모든 기억이 사라져도 어머니가 끝내 붙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 그것이 제겐 구원처럼 다가오면서도 동시에 더 깊은 두려움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냉면집에서 돌아온 날 이후로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하루가 다르게 깊어져 갔습니다. 고향의 장독대는 기억하시면서도 아침에 드신 약은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약 드셨어요? 물으면 어머니는 늘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신다고.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분수 앞에서 웃던 사진, 냉면을 드시며 미소 짓던 사진. 그 속에 어머니는 분명 저를 아들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의 어머니는 그 모든 기억을 잃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를 모시고 공원에 다시 나갔던 날이었습니다. 날씨는 한여름처럼 뜨겁지도 않고 봄처럼 선선하지도 않은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분수대는 여전히 힘차게 솟구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날따라 불안했습니다. 어머니 손에는 제가 준비해둔 손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어버이날에 드린 거예요. 기억하시죠? 저는 일부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잠시 손수건을 바라보다가 낯선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게 뭐였더라?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준 손수건조차 잊으신 걸까? 저는 애써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잊으셔도 돼요. 그냥 오늘만 즐기면 돼요. 그러던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낯설 만큼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어머니 입에서 제 이름을 들은 건지 그 두 글자가 제 귓속에 울려 퍼지는 동안 온몸이 전율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 같은 순간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어머니는 곧바로 시선을 허공으로 돌리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아, 내가 누구랑 있었지?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저를 덮쳤습니다. 아들을 알아보는 듯 하다가도 곧바로 잊어버리는 그 모순. 치매라는 괴물은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끝까지 잊히지 않는 건 결국 이름이구나. 그리고 그 이름을 지켜야 하는 건 나구나. 다 환하게 웃고 계셨지만 제 눈에는 한없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제가 두려운 건 언젠가 제 이름마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 절박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하루하루를 기록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진으로, 글로, 목소리로, 심지어 손끝의 체온으로라도 치매가 빼앗아가는 모든 것과 맞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할 정도로 하늘이 맑은 날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마련한 작은 나들이 프로그램이 있었고 저는 일부러 시간을 맞춰 어머니 곁에 섰습니다. 봄과 여름의 경계, 햇살은 따뜻했고 공기에는 초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공원에 가요. 분수도 보고 사진도 찍을 거예요. 저는 애써 밝게 말했지만 속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혹시 오늘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시면 어쩌나? 혹시 이제 영영 내 이름을 잊으신 건 아닐까? 차에서 내리고 저 멀리 분수대가 보였습니다. 물줄기가 하늘로 치솟았다가 쏟아져 내리는 장면이 마치 우리의 삶 같았습니다. 한순간 높이 솟았다가 이내 흩어져 사라지는 물방울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분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 속에 감정의 물결이 일렁이는 듯 보였습니다. 분수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움켜쥐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입술이 떨리며 단어 하나가 흘러나왔습니다. 철수야.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분수 소리도 아이들 웃음소리도 바람결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그 세 글자만 제 귓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어머니가 다시 한번 내 이름을 기억해 주셨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 손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철수예요. 여기 있어요. 늘 곁에 있었어요.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다시 시선이 흔들리더니 낯선 눈빛이 제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아, 그런데 누구시더라? 그 짧은 순간의 기적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분명히, 아주 분명히 어머니는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한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치매가 모든 것을 앗아간다 해도 끝내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요양원 창가에 앉아있던 저는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분수 물줄기는 저 멀리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른 그 순간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소리는 슬픔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끝내 잊지 않았다는 증거. 그리고 제가 끝까지 버텨야 할 이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설령 내 이름을 다시는 부르지 못한다 해도 어머니의 기억 속에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날 밤 어머니는 곤히 잠드셨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손수건이 놓여 있었고 창밖에는 별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오늘 제 이름 불러주셔서.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분수대 앞에서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러주신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 한순간의 기적은 너무도 짧았지만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모든 기억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기억을 잃는 속도에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어머니가 살아있는 이 순간을 기록하는 것. 그것이 제 유일한 약속이자 사명입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치매가 빼앗아가는 것은 현재일 뿐, 어머니의 사랑까지는 빼앗지 못한다는 사실을. 밤이면 저는 침대 곁에서 노트를 펼쳐 기록합니다. 어머니가 낮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표정을 지으셨는지, 어떤 손길을 건네셨는지. 어머니가 잊으셔도 제가 기억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이 기록들이 제게 남은 유산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때때로 저를 몰라보십니다. 선생님, 물 좀 주세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만 저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또다시 제 이름을 불러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한 번이면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드는 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해지는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손끝으로 제 손바닥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손길 속에 담긴 사랑을. 세상 어떤 언어보다 강렬한, 가장 오래 남는 언어가 바로 그 따뜻한 촉감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매일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일을 약속하지 말자. 오늘만 기록하자. 오늘 남은 웃음, 오늘 남은 손길, 오늘 남은 이름, 그걸 기억하자. 그 다짐이 제 삶을 버티게 하고 어머니의 곁을 지키게 합니다. 치매가 모든 것을 앗아간다 해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그건 바로 사랑이었음을 저는 끝내 배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어머님께 전화를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짧은 안부 인사 한마디, 작은 관심 하나가 어머님께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어머니 곁에서 그 작은 순간을 기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끝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